예, 안녕하세요. 생성법 동차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차반은 제가 그 특수 자료 드린 거 요걸로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사전 특강 다 들었어요? 여기 사전 특강 다 듣고 와야지. 사전 특강 별로 되지도 않는데 혹시 사전 특강 1, 2, 3, 4, 5회 중에 어디까지 들었어요? 1회. 1회? 내일까지 다 듣고 와요. 네. 올해 1차는 붙었어요? 네, 같이 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사전 특강 안 들었으면 들었다는 전제에서 하는 건데 그 쟁송법 강의, 2차 강의, 연기, 일기 이렇게 있으면 어디까지 들었죠? 알았어. 일단은 아무리 그 동차반이라도 사전 특강은 반드시 듣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동차반 하려면 1차, 2차 같이 하다가 쟁송법 1기 정도까지는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셔야 돼요. 그것조차도 안 듣고 오시는 수험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전 특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밀어붙여야지. 쟁송법은 딴 거 없어. 이게 올해 가장 출제 유력한 것만 모아오는 것이니까 최종 정리에 쓰는 건데 미리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뒤에 맨 끝에 문제가 문제 11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11번까지 있는데 맨 끝에 문제가 그러면 이제 7회 정도 정리를 하고 이거 다 7회까지 보고 8회 차에는 100점 시험을 보려고 해요. 좀 전체적인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8회 차 여기 있는 문제로 내거나 아니면 다른 걸 섞어 내거나 할 텐데 그거 보고 100분 내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100분 내. 그게 목표예요. 올해 가장 유력한 문제를 100점 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11문제니까 7회면 11 나누기 7이면 얼마죠? 한 2문제 정도씩 하루에? 목표는 2문제 정도씩인데 2~3문제 정도. 자, 1페이지에 바로 나가죠. 1페이지에 자료에 자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보고 좀 내용이 좀 어렵겠지만 기본서가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 기본서에서 확인하시면 돼. 법조는 갖고 오셔야 되고. 법조는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2차 시험장에서 무기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법령정보센터 앱을 보시면 되고. 1페이지 문제 1번 여러분들이 먼저 쭉 읽어보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죠. 문제 1번 로마자 목차 작성해보세요. 그 연습 답안지 갖고 오셔야 돼. 연습 답안지. 연습 답안지 자꾸 써봐야 돼요. 절대 그 밑에 사안의 해결 그걸 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문제만 보고 로마자 목차를 확인해 보셔야 돼. 연습 답안지 일단 1교시엔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스프링으로 된 거, 그 두꺼운 거 사가지고 거기다 꼭 쓰는 연습을 해야 돼. 별도의 시험을 안 보는 이유가 제가 수업 중에 쓰게 하거든요. 수업 중에. 그래서 수업 중에 쓰고 집에 가서 복습해서 쓰고 한 2~3문제, 2문제 정도 그 정도는 매일매일 할 수 있거든요. 매주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수를 쓰는지 한번 해보셔야 돼. 목차 잡는 시간은 30점짜리 문제니까 한 3분 드릴게요. 저 뒤에 시계로 36분까지 해보세요.
예, 시간 지났어요. 스탑. 자, 항상 마지막 질문을 잘 보라고 했죠. 마지막 질문. 자, 1페이지의 문제에서 마지막 줄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동소송은 적법한가? 여기. 통상 이제 취소송 문제를 내는데 무효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은 적법한가?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쟁점이 소송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소송 요건. 그럼 소송 요건이 두 문자. 소송 요건 두 문자. 뭐가 있죠? 대원소 전기관이야. 대원소 전기관. 그 대원소 전기관 중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쟁점이야. 일단 대상적격은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상적격. 대상적격이 나와 있는 사례형은 로마자 1번은 문제 소재, 뭐 쟁점의 소재, 마지막은 사안 해결이고 문제 소재가 서론, 나머지가 본론, 그 다음에 사안 해결이 결론이야. 서론, 결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례형은 문제 소재, 여기 사안 해결 이렇게 쓰는 것이고 여기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이런 거 써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제 로마자 2번 대상적격을 보면 자, 대상적격은 2조이랑 1호의 처분이어야 되는데 처분은 A가 날리면 이게 원처분, 그 다음에 심판 안 거치고 가면 처분이 하나밖에 없는데 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처분, 처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사안이 그냥 바로 간 건지 아니면 심판을 거쳐서 바로 가서 처분이 한 개인지 아니면 심판을 거쳐서 처분이 두 개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처분이 두 개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읽어오는 거죠. 첫 번째 줄, 사용자 갑 병원은 근로자 병에 대해서 업무정지 해고. 사용자 갑 병원이 근로자 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처음에 업무정지를 날리고 그 다음에 해고를 했다. 이게 2월 1일 날 날리고 2월 10일 날 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갑 병원 노조 을은 노조 을이죠. 을은 진호위 관할 진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A가 이제 관할 진호위예요. 관할 진호위. 관할 진호위. 예컨대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여기 노동법에 의하면 여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죠. 근로자나 노조가. 근데 노조가 한 거죠. A는 그 진호위 A는 갑 병원에게 병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다음에 임금 상대를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구제 명령을 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근로자 측은 부당 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부당 노동행위임을 인정해서 구제 명령을 한 내용이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니까 이 사람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당하 업무정지 당하거나 이럴 때 임금을 지급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구제명령의 내용이고 이제 구제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이제 날짜가 나오면 기간 같은 걸 생각해봐야 돼. 기간. 그래서 구제명령을 하고 6월 1일 날 갑 병원에게 송달했다. 그럼 이제 구제명령을 하고 6월 1일 날 갑 병원에게 송달했다는 말은 이게 안날이라는 뜻이야. 안날. 그래서 A2 중노위에 가는 게 특별행정심판인데 특별행정심판 기간이 있죠. 기간, 심판 기간. 며칠 내에 가야 되지? 원래는 90일인데 특별법에 10일 내에 가야 된다. 10일 내에. 특별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10일이니까 이에 갑 병원은 8월 1일 A를 상대방으로 해서 10일이니까 이제 지났죠. 기간이. 원래는 10일이면 7월 1일까지 가야 되는데 8월 1일 나갔잖아요. 기간 경과한 다음에 갔어. 심판기간 경과. 갑 병원지 사용자가 구제명령이 나오면 근로자 측은 이제 구제가 됐으니까 사용자 갑 측이 불복하는 거야. 갑 측이 심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사용자 갑 병원이 다섯 번째 줄에 8월 1일 날 A를 상대방으로 해서 중앙노동위원회 라지 A2에게 여기
A2에게 가는 게 이제 행정심판이죠. 각 병원은 업무정지 해고는 정당하다. 사용자는 항상 이게 정당 업무정지, 정당 해고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의 재심. 중노위의 재심이 특별행정심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A2는 자, 중앙노동위원회 특별행정심판 기관인데 따라서 이제 요 개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의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한다. 본안심리. 그래서 이게 단순 위법이라 생각한다면 취소심판을 가는 것이고 중대명백한 위법이라 생각한다면 무효동 확실심판을 가는 건데 뭐 예컨대 취소심판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본안심리에서 A2가 판단하기를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자, 갑은 자기는 정당 노동행위를 했으니까 구제명령 처분은 본안심리에서 청구인 갑은 구제명령 처분은 적법이라고 주장해요? 위법이라고 주장해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구제명령이 지금 두 군데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업무정지에 대한 구제명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업무정지에 대한 구제명령 처분 위법하고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처분 위법하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A2가 판단한 거는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럼 이제 갑은 정당 노동행위인데 구제명령해서 얘는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피청구인 A 측은 구제명령 처분은 적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에서. 여기 피청구인은 청구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야. 얘는 부당 노동행위니 구제명령 처분은 적법. 구제명령 처분은 적법.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일단 해고에 관한 부분. 해고에 관한 부분은 밑에 부분이죠. 해고는 여기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럼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제명령 처분은 적법하니까 이제 기각 재결이 나온 거예요. 해고 파트는. 그다음에 업무정지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기 업무정지에 관한 부분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죠, 여기. 갑의 주장대로 정당 노동행위니까 구제명령 처분은 위법하다. 이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용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니까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만을 지급해라.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아니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업무정지와 관련된 내용 1번이라고 하고 해고와 관련된 내용 2번이라고 하면 업무정지와 관련된 부분은 인용재결이 나온 거고 갑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여기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니까 기각재결이 나온 거예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의 내용이.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 여기 기출문제 응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A2에게 가는 게 행정심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제가 안 된 부분은 C, 행정소송을 갈 거 아니에요. 행정소송.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그런 재심 판정하고 18년 요 재심 판정의 내용을 10월 1일 날 하고 그날 갑 병원에게 송달했다. 이거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이야. 송달받은 날. 재소기간 할 때. 날짜들이 나오면 기간도 쟁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소송 갈 때 그 다음 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갑 병원이 A의 구제명령 결정에 대하여 A의 구제명령 결정에 대하여니까 대상적격 관련된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를 상대로라는 말은 원고적격, 피고적격 중에 피고적격이란 말이야. 이게 로마자 3번이죠. 피고적격. A를 상대로 날짜 10월 20일 날. 이건 기간 요건이죠. 기간. 이게 로마자 4번이야. 기간. 뭔 말인지 아시겠어? 10월 20일 날 갔단 말이야. 근데 취소송을 간 게 아니라 이제 무효확인소송을 갔다 이 말이야. 그게 또 중요해. 이게 만약에 취소송이면
이런 거에 다 쟁점인데 특히 이제 요 기간 제한 등은 20조에 있는 건데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취소송을 준용하지만 준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필요적 전치주의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그래서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전치주의나 여기 전치주의나 필요 전치주의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목차화 시켜줘. 목차화. 자, 이제 대상적격은 취소송의 대상이면 바로 올 때 처분이 하나면 2조이랑 1호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심판을 거쳤을 때는 처분이 2개니까 둘 다 대상으로 하면 판결에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입법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9조에서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처분주의. 구조에서. 다만 예외적인 개별법상, 개별법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상에 재결주의가 있는데 그 재결주의가 두 문자가 감, 중이다. 이렇게. 사안은 여기에 해당해요. 중에. 그래서 19조 원처분주의는 본문이야. 본문. 본문에 따르면 원칙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돼. 근데 재결주의면 재결만이 중노위의 재심 판정 이 재결이거든요. 재결만이 대상이 되는 거야. 여기. 사안은 이제 여기에 해당해서 만약에 취소송이라면 요 지금 여기 심판가 가서 구제가 안 된 파트가 요 해고에 대한 부분이죠. 해고에 대한 부분. 해고에 대한 부분은 업무정지에 관한 부분은 인용재결이 나왔으니까 구제가 된 거야. 근데 해고에 대한 부분은 기각재결이 나왔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럼 여기는 구제가 안 된 거거든요. understand?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사안 해결할 때 밝혀주면 좋아요. 그럼 여기 해고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게 원처분, A의 원처분, 구제명령 처분, 그 다음에 여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기관의 재결처분이 있단 말이에요. 재결처분. 예외적인 재결주의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요 해고와 관련된 재심판정만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또 하나 연결되는 게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개별법상의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적용되느냐. 적용 부정설이 또 판례야. 부정설 판례. 적용 부정설이 판례라는 말은 재심 판정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원처분에 해당하는 이 원처분이 A의 원처분이 구제명령 처분이잖아요. 구제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질문이 A의 구제명령 결정에 대하여니까 대상적격 충족이 되죠. 여기 부정설에 의하면 구제명령 결정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니까 대상적격 충족이 된다. 이게 사안의 해결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피고적격도 동시에 해결돼요. 피고적격. 피고적격은 13조에 있어. 13조. 처분을 한 처분청이 피고가 돼. 그럼 여기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직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직을 했으면 이 기각직이 처분이거든. 처분. 그럼 처분청은 A2 중노위예요. 중노위. 근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돼. 짱. 그게 예외야. 그래서 피고적격에서도 여기 특칙이 있다면 특칙. 특칙이기 때문에 원래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를 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짱을 피고를 한다. 근데 스몰 A2가 돼야 돼. 스몰 A2. 만약에 재심 판정이 대상이 됐으면. 그런데 구제명령 처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구제명령 처분 누가 날렸냐면 A가 날렸어. A. A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예요. 회. 그래서 A 피고적격 충족이 됐죠. 충족. 원래 이게 취소송이라면 라지 A가 되면 안 되죠. 누가 돼야 되냐면 스몰 A2가 돼야 된다. 취소송이라면. 근데 여기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라지 A가 피고 적격을 충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보겠습니다. 기간. 기간은 20조에 있는 거예요. 20조. 20조. 20조는 20조이랑 본문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 알지 못하면 있을 날이야. 여기 송달 받았다. 여기 송달 받았다. 처음에 A의 이 구제명령 처분을 송달 받았다. 이게 안 날이라고 했죠. 안 날.
알았으면 행소법 20조 1항 본문이야, 본문. 본문은 다시 두 가지야. 바로 소송 가는 경우가 20조 1항이고 20조 1항이 본문이고 그 다음에 단서가 심판을 거친 경우야. 사안은 바로 소송 가는 경우에요, 심판을 거친 경우에요. 심판을 거친 경우니까 20조 1항 단서야, 단서. 단서에 따르면 제소기간은 여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돼. 재결서 정본. 재결서 정본을 10월 1일 날 송달받았잖아. 송달받은 날부터 원래 취소송은 이날부터 90일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 규정이 또 있단 말이야. 제소기간의 특별 규정. 이날부터 15일 내에 가야 돼. 그래서 15일이면 10월 1일 플러스 15 하면 10월 16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취소송이라면 얘는 이제 조문이 20조 1항 단서야, 단서. 여기 재결서를 받은 10월 1일부터 기산해서 15일이 되는 16일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0월 20일 날 가고 있으니까 기관 경과한 거예요, 경과. 그런데 이게 무효하게 소송이기 때문에 이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16일이 경과한 20일 이어도 제소기간 충족이 되는 거예요, 충족. 자꾸 그림으로 그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공부가 됐으면 이 사안의 해결이 먼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 사안 해결이. Understand? 사안 해결이 이 쟁점별로 대상적격, 피고적격, 그 다음에 제소기간 요 쟁점별로 사안 해결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Understand?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에 로마자 2번. 자, 사안 해결에서, 사례 해결에서 로마자 2번. 문제 소재는 요 본론에 있는 거를 간단히 뭐가 문제된다 그것만 써주는 거야. 사안 해결도 이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1번, 2번 붙이면서 결론을 써주는 거라고. 그래서 큰 목차 로마자 2번에 오면 대상적격 충족 여부, 예외적인 재결주의 여부, 이건 이제 부수적으로 붙인 거죠. 내가 아는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대상적격 충족 여부만 써도 돼. 근데 눈에 확 띄게 만들기 위해서 예외적인 재결주의 여부. 사안은 여기 원처분제예요. 예외적인 재결주의. 예외적인 재결주의란 말이야. 그런데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무효하게 소송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필요성이 있고 2번에 의의가 있고 2페이지에 보세요. 쓰는 게 좀 두지 말고 이거 다 내용 외워야 돼. 2페이지의 맨 위에 3번에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했단 말이야. 원처분주의. 2페이지 맨 위에 3번에 원처분주의를 채택했는데 3번의 세 번째 줄에서 행소법 19조예요. 19조. 19조에서 원처분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예외적인 개별법상의 재결주의가 4번이야. 4번. 4번 예외적인 개별법상 재결주의 두 문자로 감중 해놨죠. 감중. 양가로 1번에 감사원의 재심 판정. 감. 두 번째 감. 양가로 2번에 중노위의 재심 판정. 중노위의 중. 사안은 양가로 2번에 해당하는 거죠.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이 핵심이란 말이야. 양가로 2번 보면 첫 번째 줄에 원처분인 진호위의 처분. 예컨대 가로 안에 구제명령 여기죠. 진호위의 구제명령 처분이죠. 구제명령 처분. 구제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예외적인 재결주의는 재결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만. 여기죠. A2가 중노위잖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요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뭔 말인지 아시겠어? 대해서만 누구를 피고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짱을 피고로 하여. 이것도 예외야. 피고적격의 예외라고. 원래 행정청에는 단독행정청과 합의제행정청인데 위원회는 합의제행정청이야. 합의제행정청 자체가 피고된 게 원칙인데 이 경우에는
위원회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짱을 피고로 하다. 짱을. 스몰 a2. 만약에 취소송이었으면 여기까지. 이게 만약에 취소송이었으면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에 의하면 여기 대상은 중노의 재심판정만이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갑은 저 구제명령, A의 구제명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대상 적격 불충족이 된단 말이야. 취소송이라면. 그 다음에 중노의 위원 짱을 피고로 해야 되는데 A를 피고로 했잖아. 라지 A. 라지 A를 피고로 했으니까 이거 피고 적격 불충족이 된단 말이야. 취소송이라면. Understand? 그런데 무슨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목차가 나오는 거야. 5번. 아라비아 숫자 5번.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재결주의가 정된 지 여부. 판례 부정설이야. 부정설이란 말은 재심 판정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원처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번에 판례는 첫 번째 줄에 판례는 원처분, 저 구제명령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는 언제나 주장이 가능하므로 여기가 핵심이죠. 재결주의에서도 재결뿐만 아니라 여기 원처분에 대하여도 이게 핵심이야. 사안의 원처분이 뭐죠? 요거야. 구제명령 처분. 사안의 구제명령 처분에 대하여도. 그러니까 대상적격 충족이 된단 말이야.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부정설이죠. 부정설. 그래서 6번 이 로마자 2에 해당하는 소결을 6번의 사안의 경우 또는 사안의 적용이라고 해요. 소결을. 대결은 큰 결론은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이렇게 쓰는 거고 6번은 소결이야.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즉 대상적격에 관한 내용을 써주는 거지. 사안의 지문을 활용해서. 자, 각 병원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재결주가 적용되지 않아서 재결뿐만 아니라 원처분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해가시겠어요? 논리, 이게 논리. 그 다음에 결론을 써준 게 따라서가 결론이. 따라서 각 병원은 원처분인 구제명령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것도 논리. 대상 적격 요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충족한다. 이해가시겠어? 이게 만약에 취소송이라면 대상 적격 요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불충족이야. 왜냐하면 재심 판정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Understand?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4번의 양가로 2와 5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들을 써주는 거야. 그 앞에 내용들. 노무사 시험 쟁점당 문제당 배점이 20점 이상이에요. 통상 25점 된단 말이야. Understand? 그래서 앞에 걸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로 와서. 1페이지로 와서 4분의 3 지점에 1번 원처분과 재결주의 논의의 필요성. 첫 번째 줄에 원처분과 재결은 여기 이 원처분과 행정심판기관의 판단을 재결이라고 한단 말이야. 소송 심판 요건을 불충족하면 각하 재결. 본안심리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면 인용 재결. 본안심리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면 기각 재결. 다 재결 처분이라고 해요. 재결 처분. 그래서 2조이랑 1호에 처분이 아니라 처분 등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재결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자꾸 조문 보지 말고 내 설명에 집중하라고. 그러면 2조이랑 1호만 있으면 구제명령 처분과 요 기각재결 처분이 둘 다 대상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판결의 모순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여기 구제명령에 대해서 추송 갔더니 여기 기각재결에 대해서 추송을 갔더니 기각재결 처분은 적법이라고 그래. 기각재결 처분이 적법이라는 말은 구제명령 처분이 적법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 구제명령 처분에 대해서 추송을 갔더니 구제명령 처분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야. 2조이랑 1호만 있으면. 그럼 여기 제1법원에서는 구제명령 처분이 위법이라고 하고 제2법원에서는 기각재결 처분이 적법이라는 말은 구제명령 처분이 적법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한쪽은 구제명령 위법, 한쪽은 구제명령 적법이니까
판결에 모순이 생긴다. 모순. 그럼 이제 둘 다 대상으로 할 때는 모순이 생기니까 하나만 대상으로 하자.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줄에 원처분 재결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이 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줄에 양자를 모두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여기 핵심 판결의 모순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해 가시겠어요? 둘 다 대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판결의 모순.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소송의 대상을 하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나로 제한할 필요. 그에 관한 입법주의가 아라비아 숫자 2번의 원처분주와 재결주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2번에서 원처분주와 재결주의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원처분주의란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원처분만을 다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저 원처분만 다투니까 판결에 모순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재결주의란 재결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재결만이 대상이 되니까 모순이 안 생기지. Understand? 넘겨보시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우리 법은 어떠냐. 다른 나라들은 이런 입법주의 가운데 어느 걸 원칙으로 할지 그 나라 마음인데 우리나라는 이 페이지 3번에 원칙을 뭘로 채택했어요? 원처분주를 채택했다 이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행정소송의 권리구의 기능을 중시해서 우리 행소법은 19조 외우셔야 돼. 19조에서 원칙적으로 원처분주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외적으로 개별법, 특별법에서 재결주를 채택하고 있다. Understand? 근데 사안은 4번에 예외적인 개별법상 재결주에 해당한다. 이해가시겠죠? 다시 조문을 확인할게요. 이제 자꾸 조문을 왔다 갔다 해서 보는 게 아니야. 사안의 해결을 머리에 딱 박아놓고 조문을 보는 거라고. 자,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래는 2조이랑 1호죠. 2조이랑 1호. 2조이랑 1호에서 핵심은 처분 등인데 처분 등의 내용은 어쩌고저쩌고해서 공권력의 행사가 침입적 처분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거부는 수익적 처분 신청했는데 거부 나온 거. 공권력의 행사 거부가 처분이야. 처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가 처분이야. 처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나중에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가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보이시죠? 재결. 그러니까 여기 행정심판 재결도 처분이 되는 거 아니야. 2조이랑 1호만 있다면 심판을 거치게 되면 처분이 몇 개야? 원처분과 재결처분 2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둘 다 2조이랑 1호만 있으면 판결에 모순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치니까 19조로 가는 거죠. 19조. 19조가 무슨 주의야? 원처분주의라면 원처분주의. 그래서 19조 취소의 대상 이게 원처분주의예요. 원처분주의. 내용은 본문 19조 본문은 취소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즉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뜻이야. 다만 재결에 대한 취소의 경우에는 단서죠. 단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다. 이게 만약에 원처분주의라면 요 기각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Understand? 이게 원칙이야. 원칙. 19조가 왜 18조 다음에 나왔냐면 18조가 전치주의란 말이야.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처분이 2개니까 대상을 하나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9조가 나온 거지. 이해 가시겠어요? 예외적인 재결주의는 행정소송법에 있는 거야? 개별법에 있는 거야? 개별법, 특별법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두 문자로 감중이야. 감중. 감사원법과 중노의 재심판정, 노동법에 있는 거라고. 됐어요? 근데 이건 취소송이란 말이야. 근데 사안은 무슨 소송이에요? 무효확인 소송이라고.
무효확인 소송 준용 규정은 38조 1항이야. 38조 1항 가봐요. 38조 1항 무효확인 소송에 이런 조문들은 다 준용한다는 말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취소걸 갖다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 거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응? 그러면 거기에 준용 규정에 보면 2조 1항 2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9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19조. 19조는 원처분주의야. 2조 1항 1호는 준용 규정이 없어도 이걸 예시적으로 해석해서 준용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이제 예외적인 재결준이 개별법에만 있는 거잖아. 이해가? 근데 예외는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축소 해석하는 거예요? 예외는 축소 해석하는 거야. 예외로 확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원칙이 중요하지 예외가 중요해.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예외적인 재결주가 적용이 안 된다. 부정설이 판례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보는 김에 이 제소기간이 20조거든. 20조. 보지 말고 거기 38조에 20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38조에 1항에 20조 규정 없죠? 18조 규정도 없잖아. 18조가 필요 전치주의야. 20조 규정도 없잖아. 그러니까 주로 준용되지 않는 게 요 필요 전치주의하고 기간 제한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야. 아까 기간이 경고했었잖아요. 보는 김에 피고적격도 보죠. 피고적격 13조. 13조. 피고적격은 특별한 규정이 취소소송은 다른 분들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 주체, 국가 공공단체가 아닌 행정기관인 행정청,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필요로 한다. 그 처분을 한 행정청. 그 처분. 만약에 예외적인 재결주의라면 요 기각 재결한 행정청은 중앙노동위원회야. 중앙노동위원회. 이해가시겠어? 근데 원래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거든요. 그럼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돼야 돼. 근데 그거에 특별법에 예외가 있어서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짱을 피고로 된다고. 근데 이게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준용이 안 되니까 구제명령도 다툴 수가 있잖아요. 구제명령도 다툴 수가 있으니까 피고적격은 누가 되는 거야? 라지 A, 지방노동위원회가 되는 거지. 이건 취소송이고 무효확인 소송. 예외적인 재결주의. 예외적인 재결주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0조 제소기간도 마찬가지. 자, 제소기간 20조 가봐요. 제소기간은 크게 20조 1항은 처분 있으면 안날이야. 안날. 송달 받았다. 이렇게 송달 받았다 이러면 안날이야. 지문에. 뭐 송달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그래도 일단 안날로 치는 거야. 원칙적으로. 근데 갑은 알지 못했고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튿날이 되는 거야. 이튿날. 이튿날은 2항이죠. 2항. 그래서 날짜가 나오면 20조 1항 안날 아니면 이튿날인데 통상 송달 받았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당연히 안날이고 송달 받았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도 안날로부터 생각해야 돼. 그 다음 안날에 20조 1항은 다시 바로 소송을 가는 경우가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게 본문이다. 본문. 그건 90일 내. 그 다음에 단서는 심판 청구가 있은 때잖아. 심판 청구가 있은 때. 심판을 거친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여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까 10월 1일이었잖아요. 이날로부터 기산 시작한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90일인데 90일에 대한 특칙이 또 있단 말이야. 특칙이 있어서 며칠 내에 가는 거라고요? 기간에 대해서 특칙이 있어서 15일이라는 특칙이 있다면 15일. 어디에? 노동법에. Understand? 보는 김에 조문을 한꺼번에 다 봤어요. 다시 자료로 와. 자료로 와서
2페이지. 2페이지에 로마자, 자, 아까 그 문제에서 로마자 3번의 피고 적격 충족 여부에서 자, 아라비아자 2번에 피고 적격은 양가를 번의 법 규정은 몇 조예요? 13조. 3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 13조에 있다면 13조. 의 써주고 조문 가고. 그 다음에 13조의 취지. 양가로 이번에 취지를 또 설명해 줘야 돼. 취지. 취지는 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은 권리 의무의 주체. 권리 의무의 주체를 법 주체라고 해요. 법 주체. 그 법 주체가 행정법 주체는 국가 공공단체가 있는 거예요. 국가 공공단체. 국가 공공단체, 예컨대 국가 지자체 등이 당사자, 원고 피고가 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피고 선택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고소는 예외적으로 행정기관 중 처분을 한 행정청, 구제명령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A가 했잖아. 이 사람을 피고로 하자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무가 국가 사무라면 원래 국가를 피고로 해야 돼. 이게 서울시 사무라면 서울시를 피고로 해야 돼. 근데 이게 국가 사무인지 서울시 사무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국민의 피고 선택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처분청을 피고로 하고 있다. 13조. 그 다음에 3번 합의제 행정청이 위원회예요. 위원회. 강남구청장 이런 사람은 단독행정청이야.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야. 그러면 첫 번째 줄에 토지수용위원회 감사원 같은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되는데 다만 노동법은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이게 예외잖아요. 예외. 이게 취소송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요 재심에 대한 처분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짱이 되는 거지만 여기 구제명령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한 처분청인 A도 피고 적격 충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번의 사안의 경우야. 4번의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갑 병원 무효하기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재결주가 정되지 않아 원처분 구제명령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 바 이 경우에 피고 적격자는 구제명령 처분을 한 행정청. 그 사람은 누구죠? 구제명령 누가 날렸어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A가 되잖아요. A.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를 피고로 하고 있는 바 피고 적격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충족한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 대상 적격이나 피고 적격은 결국 관련되는 게 예외적인 재결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예외적인 재결주의. 이해 가시죠? 이에 따라서 피고가 중노위 위원 짱인지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처분도 다툴 수 있으니까 피고가 요 A인지 이렇게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 아시겠지? 그다음에 로마자 4번의 제소기한 충족 여부는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여기까지 사안의 해결을 쓸 수 있어야 돼. 사안의 경우. 여기까지 다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안 보고 쓰기 전에 사안의 경우 소결을 먼저 쓸 수 있어야 돼. 소결을 1페이지에 요 지문만 보고 한숨 쉬지 말고 자 1페이지로 가봐요. 1페이지 이제 지문 읽으면서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을 충족했는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고. 그걸 말로 풀어 쓰는 거야. 대상 적격 충족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문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각 병원이 A의 구제명령 결정에 대하여 충족했는지를 봐야 되고 A를 상대로가 피고 적격이죠. 충족했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충족이야 불충족이야? 결론은 알고 있지? 왜 충족인지를 써야 돼. 왜? 뭐뭐이므로 이렇게. 그럼 같이 써봐. 같이. 둘 다 한꺼번에 쓸 수도 있죠. 시간이 없으면 이제 한꺼번에 쓰는 거지. 자, 일단 사안은 무슨 소송이죠? 거기 무효확인 소송이잖아. 그럼 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거잖아. 써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갑은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게 논리야, 논리. 갑은 주어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갑은 지금 사안에서 무엇에 대하여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어요? 구제 명령 결정에 대하여 A를 상대로잖아. 이게 충족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또 논리를 써줘야지.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인 구제 명령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또 논리죠, 논리. 원처분이 구제 명령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쓰는 되는 거지. 따라서 갑이 구제 명령을 대상으로 하고 라지 A를 피고로 하고 있는 것은 대상적 격과 피고적 격을 충족한다, 불충족한다? 충족한다. 이게 대상적 격과 피고적 격 한꺼번에 써준 거예요. 아니면 번호 붙여서 아라비아 숫자 1번에서는 대상적 격에 대해서 쓰고 아라비아 숫자 2번에서는 피고적 격에 대해서 쓰고. 오케이? 자, 사안 해결을 또 나중에 또 써볼 거야. 여기 로마자 2번에 대상적 격 충족 여부에 여기 아라비아 숫자 1, 2, 3, 4번까지 써봐. 로마자 2번, 그건 로마자만 쓰시고 아라비아 숫자 1번 써봐, 1번. 아라비아 숫자 1번에 뭘 써야 돼? 논의의 필요성을 써야지, 필요성. 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등이 필요해요? 판결에 모순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2번이 원처분주와 재결주의 의의를 쓰는 거죠, 의의.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3번이 우리는 무엇을 채택하고 있어요? 원칙? 원처분주의 채택이잖아. 그 하부 내용은 행소법 19조에서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1, 2, 3, 4, 1, 2, 3번까지 했죠? 근데 4번에 뭘 써야 돼? 4번. 이 사안은 지금 원처분주의 관련된 거야? 재결주의 관련된 거야? 4번 예외적인 재결주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4번.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두 문자가 뭐라고요? 감, 중 중에 이 사안은 어느 경우예요? 중이야, 중. 근데 이건 취소송, 여기까지는 취소송이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5번에 뭐 써야 돼?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적용된지 여부. 거기서 판례 긍정설이야, 부정설이야? 부정설이란 말은 원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죠? 원처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사안의 적용이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이란 말이야. 1, 2, 3, 4, 5. 6번이죠, 6번. 6번 사안의 경우 써봐. 아까 내가 불러준 대로 썼지만 지금은 본인이 지문을 보면서 써보시라고. 연필로 하면 안 돼. 펜을 결정해서 펜으로 하셔야 돼. 시험장에 가서 쓸 펜 고르세요. 올해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오랜만에 나올 때가 됐어요. 특이급인데 취소송은 예전에 요 문제는 제가 응용이라고 써놨잖아. 취소송이었단 말이야. 근데 무효확인 소송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A급으로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2, 3분 동안에 25분까지 사안의 경우 쓰시고 시간이 남으신 분은 피고적격도 한번 써보시고 피고적격에 대한 목차, 사안의 경우 한번 써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사안의 경우만 써보시고 25분까지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35분에 들어오세요. 시간 내에 꼭 들어와야 돼. 꼭 시간 지나서 꼭 들어오더라. 35분까지